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상호간에 그쪽 돈을 갖고 있을 때 그쪽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통화가 출범하면 아시아끼리 교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달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두고, 뭐 그럼 유럽연합계 유로화나 엔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파운드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어떻게 상하이에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통화를 출범시키면 사실상 일본 엔화가 제일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들에게 종속되거나 이게 사실상 나라가 좀 안보가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당장 경제적으로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저게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그 나라 통화를 없애고 아시아 통화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중국에 종속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각국도 그렇게, 한국과 일본조차도 중국의 경제가 워낙 거대해서. 정말 들어야 되겠나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데. 예. 모든 것을 이제 중국어로부터 갖다 쓰고 있어. 식품까지도. 우리나라 이렇게 알리바바 2020년부터 이렇게 물류기업과 함께 들어오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신세계 그룹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국내 알리 이렇게 테무처럼 이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쿠팡이 이렇게 똑같은 파채 선물이가 2만 몇천 원이다. 그러면 중국의 테무에서는 8천 몇백 원이다. 중국 상품을 갖다 쓰니까 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의 다른 지원을 해서 수입선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같은 상품으로 싸우면 우리 국내 시장, 유통 시장은 완전히 박살날 거다. 그 생각이 들고, 중국으로부터 모든 걸 수입하니까 거기가 더 싸죠. 거기가 더 싸. 상대가 되겠어요? 당신 같으면 8천 원에 사겠습니까? 2만 몇천 원에 똑같은 상품. 저도 8천원짜리 사는데요. 중국 상품들도 여러 개 많이 쓰는데 그 땅에 돈이 없는 사람부터 그러겠죠. 외국도 좋지만 현실이 돈이 없는데 그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어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무너지고 중내 개인사업자 법인들이 무너진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만 맞물려서 소비 여력이 이제 앞으로 3년 5년이면 없어질 것 같은 젊은 층의 소비를, 그렇게 돼서 뭐 전통적인 어떤 그 상권 이런 이렇게 강세 띄는 그런 지역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겉으로 수출은 놔두고 그 수출은 괜찮고 내수 시장만 작살나거나 모든 중소기업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빈곤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서 이렇게 물건 구매할 때도 비싼 거, 백화점 거 고급스럽게 상품 사는 사람, 미국 똑같은 것 같아. 미국들에서 저가 위주로 이렇게 현실에 돈 맞춰갖고 살 수밖에 없는 저가 할인, 묶음 판매, 이런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약간 알뜰 상품, 예,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소비가. 위안화가 지금 중국이 러시아하고 처음에 이렇게 되게 프로테지가 났더니 지금 30 몇 퍼센트, 이렇게 40 몇 퍼센트 결제 비율이 위안화로 결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에 확대가 된다는.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살 수밖에, 자기 또 위안화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과 교역에서 중국의 사실상 경제가 종속되는 부분인데요.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데, 브라질과 중국은 무역 결제 시 달러 대신 위안화 헤아라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원화하고 위안화 결제 서로 바꿔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뭐 중국인들, 조선족들 이렇게 해외 거기에 가서도 재산 형성하고 이중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좀 차별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외환 거래로 인해서 타국의 재산을 형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에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문제가 조금 있네요. 브라질과 중국도 무역 결제 달러 대신 위안화 헤아라를 사용을 합의했다. 전 세계 결제 통화 위안화 비중이 이게 과연 통계가 맞는가라는 의심도 조금 들긴 하는데, 세계은행에서 중국이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화교 자본, 홍콩 자본, 대만 자본, 이런 전 세계,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는 협력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사실상 중국에서
미국보다 2배 높아요. 이게 달러 기축통화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헷갈리는 순간인데 이 자금이 주식시장 가거나 채권시장, 결제기구, 원자재 시장, 금시장 가거나 그동안 부동산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라 환율도 작살내 버릴 수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보통 심각. 엔캐리 자금도 규모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엔캐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달러를 지탱하는 국가이긴 한데 달러를 미국과 교역이 좀 많죠.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미국과의 교역이 수십이 많으니까 그저기 달러를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러시아가 교역이 많으니까 위안화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위안화 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편하다. 환손실이 없잖아요. 그쪽 기업에서는. 그쪽에 수출 기업에서는 이거를 요구를 한다든지 수익 그렇죠. 그렇게 된다. 수출 기업에서 요구하니까 위안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안화 써야 되니까 거기 나라의 그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죠.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나라 그 물건을 구매하고 달러가 통용된 데서만 이게 구하고. 그건 다행히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를 하는데 헷갈리는 순간 이게 중국이냐, 뭐 기축 통화가 미국이냐, 글로벌 자금이 전 세계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움직이는 자금은 중국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어떤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원자재 시장 들어가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갖고 빠져나올 때 많은 사람이 파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자기들과 협력하는 자금이 또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상적으로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가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에요. 이게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금융파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현실은 달러가 금융파오냐, 유로화가 금융파오냐, 아니면 중국이 금융파오냐, 이게 참 헷갈리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위안화 결제 비중이 4.73% 맞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게. 미국은행이 중국 전체 합쳐도 중국은행이 32% 이거를 갖고 있는 보유 달러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은 다른 중소은행들이 해외 자산을 갖고 있거나 해외 이제 기업들 나가가지고 그쪽에 은행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한 자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국내에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를 어떤 각 나라의 통화로 달러가 아닌 나라의 통화로 결제하고 갖고 있거나 이런 데 했을 때 각 나라 미국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그 나라 통화로 갖고 있을 때 이거는 자금은 그렇죠.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것까지 합해보세요. 매우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미국의 은행은 자산이 이들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2배 이상 높다라는 이게 중국이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냐 미국이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냐 중국이 더 세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을 수도 있네요.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미국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5월 25일 2025년 5월 26일자리 통신협회는 위안화의 글로벌 무역 결정 비중이 7% 비중까지도 올랐다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게 통계가 이게 어느 쪽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안화가 국제 결제 시스템이 급성장했고 3년간 각국 참여 은행이 30%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뉴스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2015년 위안화 국제화를 목표로 출발한 CIPS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1667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고요. 벌써 7%라고 하는데 아시아 통화가 나올 때 이거 완전히 달러하고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이렇게 유로화도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과 영국과 유럽은 금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부실이 전염될 거니까 그리고 아시아 통화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 자체의 부실 때문에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하려니까 하지도 않고 민간은행에 돈 꿔서 하니까 이런 경우가 달러가 공급이 많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도대체 이게 어느 쪽이 진짜 진정한 금융 강자냐라는 순간인데요. 야 이거 봐라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광범위에 펼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체페이도 또 하나의 통화가 될 수도 있는데 사용자는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 제가 이렇게 캐시를 형성해주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각 기업들이 자기네 쇼핑몰에서 마음대로 써라 전 세계 나가서 내가 대신 결제해주기 이거거든요.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100%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은행에서도 뭐로 따로 이렇게 달러 이렇게 할 필요, 우리 자체에서 캐시 빌려줄게. 그래서 우리 쇼핑몰 안에서 우리가 제한데 10만 개 냈을 때 대신 결제해줄게. 또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대신 결제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화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국 소비자들의 광범위하게 퍼진 간편결제 서비스 위챗페이가 이 비슷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용 가능성이 40개국을 넘어섰다.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독자 결제 시스템에 집착이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결제 비율은 더 클 수도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의 거래를 처음엔 4몇 퍼센트 했더니 지금은 30 몇 퍼센트, 40 몇 퍼센트까지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크다. 플라자블 같은 일본과 같은 방상이 일본에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란 유럽이 만약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얼마나 발행했는지 요구할 수 있나의 자료를, 통화를 각 은행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들의 발표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장부 보자고 할 수 있나? 못하잖아요. 이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전혀 깜깜. 중국이 얼마나 통화량 발생했고 얼마나 부실이 은행 간에 있고 기업 간의 부실이 얼마나 있고 이걸 전혀 모른단 말씀이죠. 전혀 모르는 게, 마음대로 해도 모른다는 뜻이지. 중국의 이쪽 또 다른 뉴스에서는 중국의 중화권 뉴스인데, 위안화 국경 간 결제 비중이 54.3%다. 이렇게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중국 외환관리국 데이터에 따라서 국경 간 업무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이 54.3%, 총 7,249억 달러를 기록했다. 1,038조 8,941억 원, 총 7,249억 달러나 기록했다. 이게 진짜 7% 맞느냐라는 거죠. 결제 전 세계 어떤 결제 시장, 무역 결제 시장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 위안화 사용 비중이, 이거 한번 자료를 알아봐요. 53.3%. 미 달러 결제 비중은 41%에 그쳤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임기 시정이 70% 이상이었던 수 현재 지금 위안화로 대체가 되고 빠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료인데, 언론 자료인데요. 어디가 자료냐면 여기가 CSF 중국 전문가 포럼 이게 뉴스 브리핑인데, 여기서 미달러 결제 비중이 예전에 막 7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 미달러 결제 비중이 41.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임기 초기에, 임기 첫 임기 그때 70%인데 지금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적어도 중국 안에서는 달러가 영향을 대폭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달러 안 써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안화로 전 세계 결제할게, 또는 다른 나라 통화고 유로 쓰지 뭐 에나 쓰지 뭐 파운드 쓰, 이런 생각. 아시아 통화 나오면 아시아 통화 쓰지 뭐, 너네 통화 그냥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너네는 20%밖에 안 되니까 우린 80%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위안화가 호캉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 매매 채널을 통한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가 있는데 증권 계좌에서 위안화 사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7%라고 하는데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진짜 7% 맞냐? 이게 7% 치고는 너무나도 전 세계 중국은행이 전체에게 보유하는 자산이 전 세계에 있어서 20위권을 다 돌파를, 20개가 다 중국 거고 중소기업까지 은행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어서 적어도 32%에 이게 미국이 기축통화냐? 왜 이게 자기 중국 은행들의 자산이 이렇게 적으냐라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냐? 아니 그냥 겉으로 껍데기만 그냥 달러 뭐 무역 결제하고 이제 은행들의 자산도 작고 전 세계 글로벌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중국이 더 많은가라는 이렇게 착각이 좀, 이렇게 착각인가요? 진짜인가요?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신흥시장 해외 고객 위안화로 무역 주문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정산할 걸 제안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6.25 때 전쟁을 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아직도 정전협정 중이란 말이에요. 중국과의 좋은 경제 교류를 원하지만 이게 조금 그렇죠.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신흥시아 해외국이 위안으로 무역 주문을 정산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위안화 결제가 2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 여러 국가의 고객도 무역제 위안화 사당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위안화 결제 주문이 지난 한 자릿수에 증가했다. 회사 전체 수출의 10%, 20%를 차지한다. 이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중국 공급체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동남아시아에 그러네. 이는 당사 로드뱅크 제품과 위안화 결제 주문을 모두 해외로 유도한다. 이게 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점점 많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반구 경제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가치는 이렇게 IMF 데이터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보다 IMF 데이터라서 비중은 2020년 7% 하락과 58%,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이 알고 있나?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 인도와 러시아에서도 신흥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결제를 위안화로 다 받아준다는 거죠. 굳이 달러가 필요 없이 각국 간에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이런 것을 직거래를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달러가 이렇게 금융위기로 붕괴되면 가지기를 두려워해. 일본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달러 같이 망할까봐 다른 통화로 빨리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정치권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미국채가 부도난다면 자신의 재산을 미국채를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거기도 똑같을 것인가, 아니면 거지가 애국심과 함께 거지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달러가 붕괴되지 않고 빨리 국가 통화로 왜 의결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다 국가 통화라는데 민간에도 돈 빌려서 하시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중국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은행 자산에서는 적어도 32%나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 진짜로 무역 결제 여러분들이 통계에 참여하셨어요? 무역 결제에 있어서 진짜 7% 아니면 10%를 이미 넘어섰느냐의 문제인데요. 아시아 통화는 심각해지겠네요. 미달러가 금융위기로 붕괴되고, 그러면 유럽연합주로 잠시 돈이 갔다가 결국 아시아 통화로 올 것 같은데요. 아시아가 또는 중국이 이런 아시아 통화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금융 패권을 장악하는 순간이다. 미국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 달러 보유고가 제한돼. 미국 달러를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는 자기네 통화를 받아준다. 그러면 위안화를 중국은 위안화를 가지고 그 나라 땅을 사죠. 그 나라 기업을 그 나라 가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되니까 위안화가 아니라 그 나라 통화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일단 이렇게 1대1로 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고객들이 현재 달러 보유고를 미국과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거래가 없어서 거기 수출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제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 틈을 이제 중국이 차지한다는 거죠. 작년에 10명의 달러 갖고 있어봤자 맨날 파산이다 그러면 더 그러겠죠. 우리가 달러 따라가니까 다 파산만 하고 맨날 이렇게 돈이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10명의 고객이 있었다면 우리는 20명의 고객이 넘는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경 간 무역과 금융에서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주의는 더 강력해졌다. 그래서 지난해 2024년에 비해서도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결제 총액은 64조 1000위안간 약 8조 9,900억 달러나 된다. 중국의 은행의 2025년 위안화 국제화백서에 따르면 거의 9조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에서 딱 1년 만에 22.5%가 증가했다라는 것. 이 달러의
금융위기하고도 밀접하게 물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64조 1000억 위안 중 경상수지, 그러니까 금융거래로 인한 위안화 결제가 2024년 36조 3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2024년 36조였는데 그러네요. 2024년은 36조 3천억 위안인데 전년 대비해서 2023년도 15.7% 증가한 수치고, 상품 무역 결제는 12조 4천억 위안에 달했는데 전년 동기에 15.9% 증가. 그러면 상품 무역 결제가 아닌 다른 어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36조나 무역 결제에 정확히 3배나 되는데요. 무역 결제 3배나.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료는 나중에 진실인지 아닌지 보세요. 여기에서 전년 대비 상품 무역 결제는 이렇게 전년 대비. 그래서 일부 중국 수출업체 위안화 정산 추세가 점진적으로 신장 확대가 되고 있다. 아시아통 너무 끝장이에요. 그래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위안화가 진정한 국제 결정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금융 시스템이 투명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위안화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7%라고 중국이 발표한 바는 77%인데 과연 7%냐, 이것조차도 의심스럽다.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어쨌든 러시아 교육관에서는 40몇 %까지도 있다.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